안녕하세요. 종합 에어소프트 리뷰어 멘탈 두 채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리뷰할 물건은 글록 17 젠4 무동력 탄피 배출 레이저 권총입니다. GHM9 컴팩트 G 가스건을 먼저 리뷰하고 편집하느라 좀 늦었습니다. 아마 지금쯤이면 이 제품이 플라소닌과 레지온이 먼저 리뷰를 올렸을 것 같은데 리뷰로 돌아와서 정말 간만에 발매된 무동력 신작입니다. 신제품 개발도 좀 주춤한 것도 있지만 일부 세간 시봉반 거가 지들 방향 뒤로 빼돌리면서 장난감 총에는 거풀 무는 역 같은 상황이 겹쳐진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박스부터 살펴볼게요. 와, 양심 어디? 글록 로고를 큼직하게 박아놨습니다. 만약 우마렉스에서 정식 글록 라이센스를 받았다면 VFC나 토이스타 옛날 생산 버전처럼 포장지가 좀 더 멋들어졌겠죠. 회색이랑 검은색 그렇게요. 구석에는 글록에 17 4세대 젠4가 적혀있고요. 14세 이상 사용 추천드리면서 제조사는 제가 좋아하는 물리팡 어떻게 읽는 거지? 아무튼 물리팡입니다. 물리팡은 루거 LCR과 같은 하이 퀄리티 리볼버도 만들었지만 FN57을 수준 높게 만들면서 약시 시스템도 처음 선보였죠. 저는 지금도 5.7 높게 평가합니다. 그 외에는 레이저 조심하세요. 나이 이런 거 적혀 있고. 요게 뭘까? 중국어로 번역해 보면은 스트레스 해소 과학 모형. 그래요. 얘도 신비해지기 싫어서 애쓰는 게 보이네요. 인정합니다. 좋아요. 그럼 언박싱. 짜라란. 좋아. 나 이런 거 좋아해. 해외에서 배송되느라 던져지고 밟히고 할 텐데 충격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이런 스펀지 포장입니다. 위에도 이렇게 한 겹 깔려서 좋고요. 안에는 간단한 설명서가 있고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레이저 모듈 기능 전환과 여분의 스프링이 있는데 굵기가 달라서 반동과 방아쇠압도 바꿀 수 있다고 하네요. 그 외엔 조절에 필요한 육각 나사와 예비 부품 그리고 장갑, 골무가 하나 있네요. 손 다치지 말라는 배려겠죠. 이야, 부품을 참 푸짐합니다. 먼저 탄피는 20발이나 챙겨줍니다. 다른 데서 먼저 나왔던 9mm 탄피 시리즈가 그대로 호환되어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부품들 이런 약실 부품이 하나 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총열과 한 부품이어야 되지만 그래도 장난감 특성상 이렇게 분리되어 있나 봅니다. 이거는 장난감적 호용으로 치고 그런데 다른 특이한 각인차는 없고 그냥 총본만 다른데? 왜? 자, 드디어 본체입니다. 와, 정말 옛날에 가장 처음에 발매했던 글록보다 엄청나게 차이가 있네요. 그때는 저렴한 만큼 1세대 제품답게 디자인적으로 많이 허술했거든요. 기능 고장도 빈번했고요. 근데 이제는 외관적으로도 완벽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글록의 버전은 4세대입니다. 이 벽돌 같은 모양의 세대 차이가 있나 싶으면서도 또 미묘하게 다른데 저는 개인적으로 편의성을 위해 5세대를 또 선호하거든요. 5세대는 좌수자 배려 설계가 있어서 양쪽 면에 설치된 슬라이드 스토퍼가 있고 원한다면 탄창 멈치를 분리해서 반대쪽으로 뒤집어 장착할 수가 있죠. 그에 따라서 탄창도 살짝 변경되었고요. 하지만 4세대는 가장 흔한 디자인인 3세대에서 그립 쪽 서렉션이 빠지고 체커링이 추가되었고 이런 백스트랩 시스템이 추가되었고 듀얼 리콜 스프링이 추가되었을 뿐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 눈에는 글록 시리즈 구분하기 어렵겠네요.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게 칼라 파트죠. 눈에 가장 띈다니 목적을 잘 이룬 것 같기도 한데 칼라 파트는 상부와 하부 프레임 모두 칠해져 있어요. 세관에서도 기존 도색이 너무 적다고 빠꾸시킨 적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크게 칠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원한다면 이렇게 받은 다음에 간단하게 페인트 리무버라든가 플라소닌처럼 알코올성 같은 걸로 지울 수는 있겠네요. 하지만 어느 정도 좀 남겨줘야 된다는 거 누가 봐도 야 진짜 총이야 이게 아니라 빨간 게 묻어있는데 장난감 총인가 쉽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제 기믹을 볼게요. 방아쇠는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방아쇠 안전장치가 드디어 작동을 합니다. 가운데 버튼 눌린 채로 방아쇠를 당겨야 정상적으로 방아쇠가 움직이죠. 그리고 예전과 다르게 드디어 방아쇠가 콜트처럼 수평 이동이 아니라 스윙합니다. 자, 이제 방아쇠를 당기면 내부 부품들이 스프링이 튕기면서 슬라이드가 왕복합니다. 슬라이드가 움직일 때 풀 스트로크가 되면서 총열이 살짝 후퇴했다가 위로 들리는 쇼트 스트로크 앤 틸팅 기능이 실총처럼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빈 탄창이니까 노릿의 후퇴 고정, 슬라이드 스톱이 되었습니다. 우리처럼 총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상태에서 얼타요. 당연하게도 슬라이드 스토퍼 레버를 아래로 내려주면은 다시 돌아옵니다. 이 제품 리턴 스프링이 가스건의 실총만큼 강력한 게 아니라서 슬라이드 노치가 마모될 걱정은 좀 적지만 습관적으로 마찰을 줄이면서 수동으로 슬라이드를 전진시키는 스킬을 사용하시면은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물론 탄창 멈치를 눌러서 빈 탄창을 제거한 채로
슬라이드를 살짝 당겨서 놓으면 슬라이드가 앞으로 전진을 하고요. 당연히 총알이 장전된 새 탄창을 넣고 슬라이드 당겼다 놓아도 다시 슬라이드는 전진합니다. 5.7에서 선보였던 약실 장전 시스템을 글록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살짝 슬라이드 당겨보면 약실에 들어간 탄피 림을 이젝터가 잡아 끄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상태로 방아쇠를 끝까지 당기면 빵! 슬라이드가 왕복하면서 탄피가 시원하게 배출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아까 장전 안 된 상태에서 슬라이드를 왕복했을 때는 레이저가 발사되지 않았는데 탄피를 넣고 발사할 때에는 레이저가 발사되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약실 장전 시스템 덕분에 장전이 되어야만 레이저가 발사됩니다. 하지만 5.7 리뷰할 때에도 몇몇 분들은 탄피 없이 레이저가 발사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의견을 주신 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제조사가 잘 캐치를 했습니다. 무려 스위치로 탄피 없이 레이저가 발사될 수 있도록 모드 변경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거는 잠시 뒤에 분해 챕터에서 보겠습니다. 이왕 보는 거 각인도 중요하죠. 각인도 살펴보겠습니다. 슬라이드에 음각으로 글록 로고가 있고요. 17 Gen4 어스트리아 9mm 잘 적혀있습니다. 루거탄이라고도 하죠. 그립에도 글록 로고가 잘 있고요. 반대편에도 적절한 각인이 있습니다. 메이드 인 어스트리아 글록 유안에 맞겠지?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면은 USPAT81566677 적혀 있는데 이것을 구글에 검색하면은 구글에 등록된 글록의 특허가 나옵니다. 총 크기에 따라서 그립 뒤쪽에 백스트랩을 장착하는 개념이군요. 아참, 총본도 있습니다. 총본은 약실, 슬라이드, 또 프레임 하단에 레이저 각인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레이저 각인이 금속에다 하면은 강도, 횟수에 따라서 겉만 하얗게 끓는 것부터 음각으로 파내는 것 모두 가능한데 이렇게 플라스틱은 열을 가하면 녹는 성질이 있어서 매우 까다롭죠. 제가 지난번에 리뷰했던 아카데미 AR-15에 레이저 각인을 넣은 것처럼 총번이 출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부와 하부에 총번이 다를 수 있어요. 이는 도색 후 배송을 2번 나눠서 하느라 이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부디 양해 부탁드립니다. 혹은 요청번 갖고 있으신 분 연락주세요. 그리고 탄창의 각인은 멋지네. 그리고 탄창에도 각인이 있는데 상부에는 탄종, 하부는 글록 로고, 플레이트에도 글록 로고가 있습니다. 이번엔 분해를 해볼게요. 실총이나 가스건 글록과 마찬가지로 탄창을 제거하고 양쪽 면의 레버를 동시에 잡고 내려서 총열을 잡고 있는 장구를 풀리면은 그때 상하 분리가 가능합니다. 이 와중에 스프링 가이드는 따로 총열에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 자유롭네요. 하지만 저는 후술할 이유 때문에 이 스프링 가이드가 유일한 단점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앞쪽에서 스프링 가이드를 밀어가지고 뽑아내고요. 이 회색 부품은 의외로 나사로 고정되어 있진 않아서 그냥 살살 움직여가지고 빼주면 됩니다. 이 다음 총열을 살짝 앞으로 밀었다가 아래로 내려주면은 총열 세트 분리 완료입니다. 먼저 여기 이젝터 움직이는 거 구조 보세요. 나름 머리 썼는데 야 머리 썼다 진짜. 그래 가는쇠는 나사로 고정되어 있어가지고 필요하시면은 나사를 풀어서 분리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가스건 규격은 아닌 것 같고 이거 토이스타랑 비슷해 보이는데 설마. 레이저 총열은 왼쪽 면에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반대쪽으로 조작하면은 이제 탄피가 들어가지 않아도 레이저 사격을 즐길 수가 있겠군요. 탄피 없이 방아쇠를 당길 때마다 레이저가 나온다 이겁니다. 이제 다양한 취향의 유저들을 양쪽 다 잡을 수 있겠군요. 레이저의 0점 조절은 120도마다 작은 무드 나사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나사를 조이고 푸는 걸로 0점 조절을 할 수 있으면서 굳이 분해 안 하고도 이렇게 0점 조절을 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 나사를 풀고 블럭을 뺀 다음에 살살살 꺼내면은 실리콘이 레이저 모듈을 한번 감싸고 있고 드디어 이 부분이 배터리 케이스 같아요. 사이즈가 뭘까 이게 보이나? 이 시계 같은 데 들어가는 AG3 건전지네요. 근데 이게 다이소 같은 데 잘 없을 텐데 뒤에서부터 걸고 앞에 꽂아주고 이거 총열 뺐다 꼈다 하려면은 나사를 좀 풀고 해야겠네. 0점을 잘 풀어야겠네. 이건 어쩔 수 없겠다. 다시 이게 살살살 껴주고 자 플럭 얹어주고 나사를 꽂아줍니다. 적당한 텐션으로 조절이 됐으면은 자 그럼 이제 분해한 김에 재질을 살펴볼까요? 실총의 하부 프레임은 플라스틱이니까 어차피 얘도 플라스틱이고 슬라이드는 어쩔 수 없이 메탈이 아니라 플라스틱입니다. 만약 메탈 슬라이드로 제작이 되었다면 블로우백에 연동되는 방아쇠압이 너무 무거워질 뿐만 아니라 작동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갈 거라서 그럼 우리가 저렴하게 구매할 수가 없겠죠. 그래도 이게 차분한 무광 도색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질감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래도 실제로 작동하는 이젝터는 마모를 우려했는지 나름 금속 재질로 만들어져 있고요. 아우터 배럴 메탈이고요. 챔버 유닛은 플라스틱입니다. 아니 근데 리콜 스프링 가이드는 메탈인데? 띠용?
만약 여기서 분해하고 싶으면은 뭐 별렌치 같은 걸 양쪽에서 꽂고 돌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우, 손으로는 안 돼. 다시 하부로 돌아와서 하부 프레임에서는 실총보다 금속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시리얼 넘버 플레이트와 분해 레버는 당연히 금속이고, 하지만 매거진 캐치와 방아쇠와 슬라이드 스토퍼는 메탈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주 마찰이 일어나고 무거운 힘을 받는 부분이어서 금속 재질로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당연히 내부 셰시도 풀메탈 재질입니다. 아니, 이거 블로우백 엔진이 기존의 일자형 1층 구조가 아니라 2층 구조로 되었네. 길이가 많이 짧아졌고 방아쇠 위로 올라올 수 있네. 솔직히 놀랐어요. 이로써 총열의 짧은 소형 권총들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개발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술을 만들 수 있는 건 PPK나 마카로프 같은 소형 권총도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물론 저는 스콜피온 같은 기관총을 더 기다리겠지만요. 작동 원리는 살짝 당길 때 요 끝에서 들어 올려지죠. 시어가 들어 올려지면은 슬라이드 속에 요 부분이 걸려가지고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탄창은 실물의 경우 겉부분은 모두 플라스틱이고 내부는 스틸인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레플리카 장난감에도 뒤쪽 창문 구멍이 두 겹으로 보이는 것이죠. 장난감의 경우는 그렇게 호화로운 구성을 만들 수 없으니 플라스틱으로 한 겹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동력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매거진 플레이트를 금속으로 만들어줬네요. 아마 무게감을 위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가스건 글록 탄창보다는 매우 가벼운데 GHK 글록 탄창과 또 비교해보면 크게 막 차이가는 없는 것 같아. 이제 이 탄창에 장전을 해볼게요. 글록 17이라는 이름은 지금은 고인이 되신 가스턴 글록이 17번째로 딴 특허라서 글록 17이 되었다고 합니다. 거참 우연히도 기본 탄창에는 17발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 멋진 레플리카 탄창에도 17발이 장전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두꺼진 만큼 더블 스택 싱글 피드 탄창이 되었죠. 아쉽게도 구멍으로 장전된 총알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시 총을 조립하고 장전해 볼게요. 여기에 꽉 끼게 해주고 앞에서부터 슬라이드를 밀어 넣어주고 조립이 됐습니다. 이제 탄창을 장전하고 방아쇠를 당기면 당긴 대로 거침없이 탄피가 배출될 것입니다. 와우, 와, 뻥 맛봤어? 와, 크레이지. 이게 다시 주섬주섬 죽어야 돼. 근데 이게 이대로 끝마치긴 아쉬우니까 간단 호환성 테스트와 커스텀을 해볼까요? 먼저 제가 애용하는 아모맥스 글록 홀스터입니다. 토이스타 에어코킹건은 이게 두꺼워가지고 잘 장착이 되지 않지만 무동력 제품은 다른 가스건들처럼 군더거기 없이 잘 장착이 됩니다. 올 다시 봤는데 그 다음은 슈어파이어 X300의 레플리카입니다. 그대로 렌체로 밀어 넣으면 흔들림 없이 딱 제 것인 것 마냥 장착이 됩니다. 태양권 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중국제 이름 없는 짭보다는 그나마 좀 이름 있는 뭐 오라이트라든가 뭐 제대로 된 찐 슈어파이어라든가 그런 걸 쓰는 게 일단 안정성도 좋고 혹시 자기 뻘짓거리가 아니라 제품의 문제로 터지더라도 좀 보상받을 길이 있고 AS 개념이란 게 있고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했죠 여러분, 역시나 가져와 봤습니다. 토이스타 글록용 RMR 사이트를 가져와 봤는데 이게 장착이 될까? 와, 그래도 나름 실물처럼 옆으로 당긴다. 거의 대부분 에어소프트 제품들은 위에서 이렇게 빠지거든요. 신경 썼네. 하지만 그렇다고 뭐 이게 좌우로 0.조를 할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아래에서 고정이 나사 하나로 관통하기 때문에 0점 조절은 안 되지만 먼저 기본 중에 기본적인 걸로 해보겠습니다. 이게 되나? 왜 되지? 응깃? 아니 씨발 왜 되지? 그대로 맘 박히기 전에 빨리 장착을 해서 이렇게 RMR 플레이트가 장착이 됐고요. RMR 어디서는 있었잖아 RMR. 일단 도트는 한번 장착해놓고 0점 잡아놓으면 풀면 안 되는데 주인 잘못만 나가지고 여러 곳에다가 돌려 쓰이고 있죠. 미안하다, 내가 돈이 없어서. 왜 되지? 이게 왜 되지? 이렇게 해서 뭐 안에다가 다른 무게추를 넣을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나름의 무게추가 완성되기도 했네요. 어이가 없어. 그리고 요 이만큼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그 다이소 퍼티 2000원짜리 있잖아요. 그거 차라리 뭉쳐가지고 비벼서 모양 맞춰서 넣으면은 여긴 안 걸리게 좀 넣어놓으면은 그 가스건용 마운트도 그대로 나사까지 해서 길게 호환이 될 것 같은데?
할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뭐 벤변성님 제로샷 마운트라든가 호환이 될 것 같고 이렇게 잘 가공을 하면은. 마지막으로 이게 되려나 싶은데 플럭스 키트를 가져와 봤고요. 일단 앞에는 내가 나살 안 쪼여놨으니까 분해가 편하고, 신형 키트인데 이게 오히려 좀 더 안 들어가요. 이게 안 돼. 내가 글록 가스건 5세대에도 진짜 가공 엄청 해가지고 겨우겨우 꼈는데, 여기에도 이제 억지로 망치에서 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해본 결과 다른 가스건들과 마찬가지로 요 부분이 쪼여져서 슬라이드 요 부분이랑 걸려 마찰이 생겨가지고 정상적인 블로우백 작동이 안 된다. 할 거면은 요 안쪽도 가공을 해야 된다. 굳이 할 거면은. 그렇습니다. 낄라면 낄 수 있어. 하려면 할 수 있다. 가공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플럭스의 중요한 거는 개머리판인데 이렇게 잡고 당겨서 간만에 분리를 했습니다. 일단 장착각이 나오나? 다시 되는 것 같은데? 장착각 나오는 것 같은데? 와, 소름 돋는다. 이게 되네. 쉣. 이게 되네. 이제 커스텀도 끝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참 재밌게 촬영한 제품이고요. 저도 사실 모든 총이 좋아가지고 총마다 매번 즐기면서 촬영하긴 하는데 이 제품의 매력과 나의 흥미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 글록 17 대단합니다. 먼저 가장 지극히 주관적인 장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장점 1. 요란한 커스텀 없이 순수한 글록 17 젠4 제품이다. 저는 사실 TTI 커스텀이나 싸이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안 감독님 방송에서 얼마 전에 소신 발언한 적이 있는데 겉멋만 든 디자인 저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원리주의자이기 때문에 수수하고 기능성 좋은 총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글록을 좋아하는 거죠. 장점 2번. 실물 재현에 더 힘썼다. 각인도 각인인데 탄창이 미쳤죠. 저도 그렇고 실물 탄창을 합법적으로 구매해서 수집하는 수집가가 있어요. 근데 저렴한 가격에 장난감 티가 덜 나는 탄창이라니 이거 재밌네요. 장점 3번. 제조사 특유의 작동성과 기믹. 이 브랜드가 외관도 잘 뽑아내지만 작동성도 괜찮게 만듭니다. 특히나 탄피가 들어가야만 작동하는 약식 시스템이 더욱 편리하게 기능이 늘어났군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단점이 없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단점 1번. 스프링 가이드 이탈. 제 거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리턴 스프링 가이드가 고정이 안 되다 보니까 쏘다 보면은 가끔씩 자리에서 이탈되곤 합니다. 근데 이거는 좀 조립 차이인 것 같아. 나 아까 조립 다시 하고 하니까 또 나아졌다. 근데 그 작동성이 문제인 건 아니고 이게 보기가 조금 살짝 안 좋을 뿐이지. 근데 무시하고 또 쏘잖아요. 그걸 쏘다 보면 제자리로 돌아와. 다시 원상태로 스프링 가이드 돌아오고. 단점 2번. 뭔가 반동이 좀 약해. 파바박 하고 움직이는 맛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건 동봉된 옵션 스프링을 교체하면 아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는 딱히 불만거리가 없어요. 가끔씩 저를 만나시는 분마다 막 너프건, 수정탄, 무동력 이런 것 중에서 좀 사도 후회 안 될 만한 좋은 총을 추천해달라고 하거든요. 안 감독님 방송에서도 그 댓글이 나왔었는데 저는 이제 몇 가지 추천드리긴 해요. 근데 그 중에서 탄피 배출식 무동력 자동 권총 중에서는 5-7이랑 글록 17 4세대를 먼저 추천드릴 수가 있어요. 자부심 있게 추천드릴 수 있고. 자, 그럼 이제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7,950명의 형제 프로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총 많이 사시고 총 많이 쏘세요. 그럼 여러분, 피스.